자, 5위 소식입니다. 아버지 동상을 치운 김정은. 자, 어제 정보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탑10의 우리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김정은의 심정을 한번 대변해서 영상을 한번 꾸며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더 신성이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래 분통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술, 담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민들 사이에서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담배에 때려부술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의 북조선의 이 좋은 체제를 입기를 실룩거리며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내래 샅샅이 뒤지라고 했더니 고위성 M9들이 우리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심지어 최고 존엄인 나에게까지 후라이친 거짓 보고를 해서 내래 이 고위성 간부 M9들을 고사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내래 한 번만 더 기딴 짓 하는 M9들이 있으면 혁명의 총대로 사정없이 죽탕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내 눈밖에 난 고위성 M9들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수령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래 위대한 아바의 동지 김정일 수령님의 동상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만큼 고위성 M9들에 대한 거친 담배를 무서움의 턱을 달달 떨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내래 김정남 성님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있지만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서 우리의 불패의 국력과 최고 존엄을 과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연 김정은이 진짜 저런 심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느낌을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저희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한 국장님, 예. 이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해서 김정은이 무척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동상을 치웠어요. 김정일 동상을 치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게 징벌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들은 거로는, 그러니까 네. 원래 동상은 이제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동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북한은 가틀동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저기 있는 동상이 네. 똑같이 김정일하고 똑같이 김정일이 저기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가틀동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보위성 앞에 저걸 세워놨다고 하는 거는 김정일이 그만큼 신임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을. 아하. 그런데 만약에 그걸 치워버렸다, 그러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하. 그러니까 김정일 동상을 치웠으니까 김정은이 자체, 그 아들인 김정은이도 이 기관을 더 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으면 실제 김정일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재채기도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재채기도 못하고 또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그 가서 먼지를 쓸고 아, 그래요? 참배를 하고 하는 게 일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배가 네. 가라앉을 때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진을 안고 죽었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이제 북한 뉴스에서 북한 보는데, 주민들이요? 네. 예, 북한 주민들이 안고 죽습니다. 안고 죽으면 바로 그 사진 자체가 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목숨으로 끝까지 바로 수령님들을 사수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열사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실제로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그럼 길거리에 있는 동상을 전부 다 김정일, 김일성 본인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주민들은? 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가 한 얘기에 따르면은요, 이 북한 주민들은 동상과 이 김일성, 이 김정일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네. 이 동상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이 실제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듣고 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상 앞을 지날 때는 몸가짐도 각별히 조심하고 네. 침이나 재채기도 삼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좀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그만큼 강한 건가요?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옛날에 네. 김만철 씨라고 네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친남동생이 처형당한 게 왜 처형당했냐면 네. 노동신문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네. 잘못 처리했다 해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이렇게 탈북하는 계기가 됐는데 잘못 처리했다는 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휴지로 썼다가 아, 우리 옛날 신포에 우리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져줄 때 네네네. 우리 노동자들이 그때 가서 일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신문에 있는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을 깔고 앉았다가 네. 공사가 한 몇 개월 동안 아하. 중지되고 막 체포돼서 고생을 하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군요. 그 사진 하나가 바로 동일시되는 겁니다. 네. 공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도 저런 종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상징물을 정해놓고 네. 그 상징물을 이제 그 사람이다 또는 어떤 뭐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이 수령 체제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종교 이상의 어떤 이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지금 국가안전보위성에 아주 미운 털이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 허위 보고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지금? 일단 허위 보고 내용이 정확히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가장 큰 것이 당 조직 지도부 간부를 고문을 했고 네. 일부는 고문하다가 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문받아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저걸 전부 다 김정은한테 거짓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아하. 죽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거짓말했던가 네. 아니면 반당 반행장 분열해서 우리가 고문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네. 김원홍하고 현재 그 부하들 5명이 김원홍은 현재 아직까지 감금 상태입니다만 네네. 밑에 차관급 네. 5명이 현재 고사총으로 이제 총살을 당했다라는 게 네. 이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짓 보고가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렇게 그 궁예가 네. 반신법을 써서 이렇게 뭐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발견하듯이 네. 김정은이 이제 그렇게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이제 서로 그렇죠. 어떤 이제 암투 과정에 네. 그런 거짓 보고가 밝혀졌는지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 거짓 보고 사항을 가서 일러 바쳤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는 사실 조직 지도부입니다. 네. 조직 지도부인데 이제 김원홍이가 저기 도전을 했습니다. 저기에 도전해서 아. 2014년도 6월 달에 네. 김근섭 조직 지도부 부부장을 고발을 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부부장이 총살 당할 정도면 밑에 부하들도 많이 총살을 당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조직 지도부가 앙심을 품고 김원홍에게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과장급 이런 간부가 고문받다가 사망됐거나 네. 이런 상황들을 이제 거짓 보고한 것을 이제 밝혀내면서 아하. 이제 되치기를 해서 김원홍이가 이제 그렇게 현재 감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김원홍이가 북한 인민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괴롭히고 괴롭혔습니다. 고문을 하고 네. 탄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모든 당정 고위 간부들 전부 다 감청을 해서 네. 고위 간부들이 집에서 말도 못하고 네. 밖에 나와서 말을 하거나 아하.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감청을 했어요. 그렇군요. 모든 이 공포 정치의 근원이 바로 김원홍이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는 모든 공포 통치의 그 책임을 김원홍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하. 자기가 사람을 죽인 데 대한 어떤 뭐랄까 죄책감을 면책을 쪽으로. 이렇게 속죄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아하. 들고 나아가서 장성택을 죽었기 때문에 네. 고모부를 죽인 패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김원홍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장성택을 복권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 보위성 직원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하던데 이게 결국엔 그러면 이 김원홍이 지시했단 뭐 이런 내용을 추측할 수 있지 않나요? 아마 최초 결제 맡을 때는 네. 김원홍일 수도 있으나 아하. 실제로 결행 자체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네. 김원홍 사건하고는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보위성 간부가 넷이 있고 외무성이 둘이 있지만은
외무성은 다들 젊은 사람입니다. 33살, 34살. 네. 보이부는 55세, 57세입니다. 나이가 더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도 한 몇 개 더 위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보이성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고 보이성의 간부들이 자기 그 보이성의 최고 높은 자는 김원홍 부부장들이 다 처형되고 현재 문제가 됐는데 나름대로 조직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공작을 하다가 네. 현재 아주 그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이 암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부장국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리길성 부상이 그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중국 정부 차량을 타고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북한과 이 중국 간의 어떤 그 긴밀한 협력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리동일 전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화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Today in Kuala Lumpur. The purpose of the visit is to settle a humanitarian issue. 설명해 주시죠. During the stay of the 지금 delegation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 will 원래 강철 대사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리동일 유엔 차석 대사를 보내가지고 네. 현재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보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리정철 네. 지난번에 체포된 리정철을 네. 이제 석방하라.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시신을 우리한테 인도하라. 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 북한의 그 외교 관계가 이렇게 네. 경색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네. 원만히 해결하자. 이런 것을 하러 그렇군요.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현재는 저렇게 사석대사 정도 보내가지고 현재 말레이시아 북한 간의 그 악화되고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이 이 북한 평양으로 도주한 남성들 4명과 추격전을 벌였었다. 이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추격전.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제 13일 날 네. 김정남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용의자 4명, 네. 북한 국적의 용의자 4명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13일 날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북한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서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다시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습니다. 그랬죠. 근데 비행기 시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가 약 한 5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을 때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미 우리 정보 당국에서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미리 인터폴에 네.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보 당국이 쭉쭉쭉 계속적으로 네. 추적을 하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기 직전에 네. 이미 러시아 정보기관한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아하. 북한으로 뜨기 전에 네. 그 사람들을 잡아라 했는데 네.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그거를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놓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거의 잡을 뻔한 순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용의자 4명을 잡을 뻔한 순간이었는데 러시아 측에 협조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되게 이제 국정원이 요청했으면 네. 러시아 정보기관 FSB에다가 연락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외교 관계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공안 기관끼리는 네. 러시아가 북한하고 더 친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우리 외교관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북한 공장을 해서 암살됐을 때도 네네.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네. 범인을 잡지 못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요청을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정보기관까지는 협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네네. 독일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 독일 본에서요. 네. 같이 이제 G20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럼 거의 러시아 외무부 예, 러시아 외교장관도 왔죠. 아하. 그래서 바로 19일 날 오후에 네. 그 같이 오후에 회담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담을 할 때 그 전 바로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전에 그 회담 날짜를 잡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러시아에 협조 요청을 했더라면 그럼 네. 러시아 외교부가 바로 러시아 정부 당국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협조를 네. 해주자. 그랬다면은 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손발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 그래요?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러면 네. 정말로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네. 벌써 북한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네. 4명이 도착했을 때는 바로 12시 20분에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네. 외교부가 뭐 장관한테 얘기하고 장관이 본국에 얘기하고 본국에 얘기해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아하. 협조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거의 아마 사실상 얘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코앞에 북한 암살 용의자 김정남 암살 용의자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한 번은 해봤어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건 뭐 하나만 하면 무용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이제 잡은 것도 아니고 네네. 잡으려고 이렇게 그 시도는 했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김정남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암살이 됐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용의자를 잡았어야 되지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관련이 있는 네. 김정남을 암살한 것에 대해서 암살한 혐의자가 북한 용의자다라는 것을 우리 정보 당국이 그렇죠. 파악을 하고 추적을 할 만큼의 이 정보 역량을 갖췄다. 이걸 이제 보여줄 수는 있는 거지만 아하. 그것을 우리 정부가 뭐 외교부랑 협조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잡았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외교부와 손발이 안 맞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그렇군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는 김정남 암살을 미리 포착을 했고 한참 전에 김정남 본인에게 지금 네가 암살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첩보가 입수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 짐작에는 네. 아마도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휴민트요?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고위 북한 관리를 통해서 네. 아마도 입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그 입수된 첩보를 김정남한테 바로 얘기하면 네. 국정원에서 무슨 자기들 조사하고 네. 감시한다 생각할 테니까 네. 아마도 그 김정남하고 가장 가까운 교민을 통해서 아마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김정남에게 암살 위험을 경고한 것도 뭐 충분히 우리 정부 당국이 네. 위험을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요. 네. 김정남이 피살된 이후에 우리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도네시아. 독침. 네, 독침으로 피살됐다라는 것이 뭐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열흘 정도 지나서 실제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뭡니까? VX였죠. VX였죠. 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도대체 독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방법인데 네. 그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오보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떤 정보와 첩보를 이렇게 다룰 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네.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네. 우리가 이제 국가정보원이 우리의 최고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좀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북한에서 김정남이를 암살하려고 하는 첩보를 우리가 입수했다 하는 네.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김정남이를 어떻게 보면은 남쪽으로 데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다 공개한다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암살이 남쪽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암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설령 했다고 할지라도 굳이 전혀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전에는 보면 김정일이가 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무슨 칫솔질도 잘 못한다더라. 네. 이런 얘기까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보는 설령 국가정보니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 국민들한테 굳이 안 알려도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제가 이번에 VX 가스 문제는 네.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용하나 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네. 이렇게 그 몸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네. 사람 죽였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짐작을 못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VX 가스 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그다음에 김정남을 한 번도 우리 정부가 데려올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뭐 오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북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순위는 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